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기 쉽고 간단하게 화물차주의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산재보험은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화물 차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특정 직종의 차량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차량, 시멘트 운송 차량, 철강제, 위험물질, 가전제품 설치, 택배 등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일하는 차량에 한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은 화물차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혜택을 많이 받는 보험입니다. 상하차 중에 발생한 재해와 같은 업무상 사고가 나거나 그 재해로 인해서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고 운전 중이 아닌 출퇴근 시간에 일어난 재해에도 모두 보상이 되고 한도가 없기 때문에 화물차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보험 제도인데요. 단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주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당연 모두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모든 화물차주가 산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에 제한이 없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가입 당시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보수액이 80만 원을 넘어야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산재보험의 경우엔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국적, 금액에 대해서 모두 제한이 없이 가입이 가능하죠. 고용보험은 최소 한 달 이상 근무를 하는 조건에서 나이와 금액이 충족돼야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물류와 운송 관련 직종의 노무 제공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의 고용 및 산재보험의 신고는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한 해당 택배회사 또는 영업소 및 대리점의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가전제품 배송기사입니다. 이 경우에 고용 산재보험의 신고는 가전제품 설치원과 직접 위탁계약, 즉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다음은 택배지선, 간선입니다. 택배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해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또는 터미널에서 영업소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입니다. 임시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는 사무용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은 해당이 안 되며 반드시 수출 수입하는 규격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 등을 운반하는 출애라나 25톤 카고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 트럭이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철강제를 운송하는 차주도 고용보험 대상인데요. 이때는 1차 철강제를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코일 등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1차 철강제를 가지고 가공해서 생산된 철강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주 또한 고용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탱크로리로 석유나 액화가스 등을 운반하는 차량기사도 고용보험에 해당되나 주유소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홈로리도 해당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위험물질은 표처럼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방사선 폐기물, 지정 폐기물, 농약 등이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에 관련된 표는 댓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는 자동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가 해당되며 이륜차,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을 운반하는 카캐리어도 해당됩니다. 아홉 번째는 곡물이나 사료를 운반하는 운반 차량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유통배송기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유통배송기사의 경우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상품을 대규모 점포, 유통사업자, 제조업체, 체인사업 등에 배송하는 기사. 두 번째는 일반 상품을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기사. 세 번째는 식자재나 식품을 가맹점, 음식점, 주점, 구내 식당 등에 납품하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실제 차주와 운전하는 기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대상으로 고용이나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입니다. 기관군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화물 운송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 소속의 유통배송기사가 식자재를 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엔 구내 식당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통배송기사가 서면계약서가 아닌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할까요?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대상은 법에서는 서면계약이나 전자계약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운송을 하는 차주도 해당됩니다. 이번엔 고용산재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요율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모든 화물차의 요율이 동일합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일부 직종의 요율이 달랐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단일 요율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 고지 납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 운송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을 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서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납부서는 10월 15일 이후에 운송사나 주선사에 통보합니다. 운송사나 주선사는 다음 달 11월 10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화물 직종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다르고 신고 방법에 따라서 경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크게 고용보험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 신고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제 운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두 번째, 금액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초일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실제로 일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요. 택배지선, 간선은 기초일액인 10만 5천 원으로 신고하고 자동차 운반 카캐리어, 곡물, 사료 운송기사는 기초일액 16만 1천 원으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질 운송기사의 경우엔 기초일액 14만 3,666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기초일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월 보수액으로 신고할 경우 운송료에서 30.3%의 경비를 감액하여 월 보수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실제 월 보수액 대상인 화물 직종은 표처럼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유통 배송기사로 예를 들면 운송료가 10만 원이면 경비율로 30.3%인 3만 300원을 뺀 6만 9,700원이 월 보수액입니다. 화물차주의 고용보험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한 해당 운수회사 등의 사업주가 합니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직접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보험 가입자입니다. 노무 제공자인 화물차주의 고용보험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월 보수가 80만 원과 133만 원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인 133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세 번째, 월 보수가 133만 원 이상이면 실제 월 보수액으로 적용합니다.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이 아무리 많아도 월 55만 88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의 최소 금액은 월 2만 1280원입니다. 이것은 133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여기서 화물차주의 부담은 2만 1280원의 50%인 1만 640원입니다. 이번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인 운송사나 주선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하며 2023년 7월 14일까지 모든 운송사 주선사가 산재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해당 직종을 운송하는 운송사, 주선사도 기한이 지났어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 합산액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피보험 자격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5만 원, 합산액 최대 300만 원입니다. 노무제공자 산재 고용 신고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성립 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 보수액 신고 방법은 팩스나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고 시엔 10건까지 가능하고 10건이 넘었을 때는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